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이 파일 안에는요,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동향을 파악해서 그 내용을 문건으로 만들었다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시민단체가 출범하기도 전에 이런 보고서를 작성해서 미리 보고하고 산업부 이 직원들이 보고를 받고 공유를 하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네. 이게 바로 민간인 사찰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사찰이라고까지 표현을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뭐 아직 저 내용을 정확하게 좀 봐야겠습니다만 네. 어쨌건 탈원전에 반대하는 그런 시민단체죠. 네. 근데 이 시민단체가 출범하기 전부터 동향보고가 있었다라는 거. 네. 물론 이 탈원전에 반대하는 것에 대한 예민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자칫하면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인 사찰로 볼 여지도 있는 거고요. 비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광화문에서 이제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네. 우리가 광화문에서 집회하려면 어디다가 신고를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되죠. 지자체에 내야 되죠. 근데 네. 이게 왜 손잡고 있을까요? 아, 그래요? 그렇죠. 지금 그럼 그 내용이 확인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건 좀 문정부에서 절대 없다고 했던 민간인 사찰 아니냐? 네. 이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대변인님, 이 얘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정부 부처에서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단체들이나 유관기관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건 중요합니다만 그냥 단순한 동향 파악을 넘어서서 방금 백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찰이라고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문건도 지금 이 안에 포함이 됐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근거해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사찰이라고 의심할 만한 문건 제목이죠. 그러니까 이 탈원전에 반대하는 예. 사회 시민 단체들이 출범도 하기 알겠습니다. 전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모든 부처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여론의 동향을 잘 들어야죠. 네. 예, 그건 기본이지 않습니까? 여론의 동향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고, 여론의 동향을 잘 든다 그러면은 언론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 그 원전의 전문가들이 하는 네. 얘기도 잘 들어야 되고요. 그럼 각종 학회나 심포지엄이 잘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조직을 해서 정책에 반대하는 그룹이 있다 그러면은 그 그룹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네. 누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들어야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정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언론의 동향을,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는 이런 수준의 그 어떤 작업은 굉장히 정상적인 것이고, 네. 그것에 벗어나는 어떤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지금 이 파일에 어디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이 파일은 내용이라기보다 그 제목들의 목록이 나온 예. 거기 때문에 예.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짚을 수는 없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상적인 정보 수집 내지는 여론 동향을 알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라고 또 해명을 해주셨습니다. 입장을 대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가장 당혹스러운 건 이 시민단체 안에 계신 분들이겠죠. 저희가 직접 이분들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정부가 그렇게 이제 우리들 일거수일투족 이런 거를 동향을 파악을 하려고 했다는 게 이제 놀랍고 좀 황당하고 그런 거죠. 제 말이나 행동이 이렇게 사찰, 이렇게 관찰된다는 게 조금 두렵고 그런 생각도 들고 아마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공식적으로 파악해야지 뒤로 이렇게 파악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내용을 보면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던 한국수력원자력의 노조의 동향도 이 파악을 해서 보고서로 작성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소 노조위원장의 얘기도 직접 듣고 이수희 변호사께 한마디 더 다시 여쭙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준비가 됐습니까?
황당하죠. 제가 그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실 업무 협의도 했는데, 말은 동향 파악이라고 했겠지만 그 어디까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파악을. 당사자가 되다 보니까 참 황당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인적인 것까지 들어갔다면 이거 진짜로 완전히 민간인 사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정보 수집, 동향 파악 보고서였다면 굳이 지울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1차적인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해당 당사자들은 상당히 불쾌하고 내가 사찰받은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우던 그 산업부 공무원들이 뭔가 빌미가 될 만한 거는 그냥 다 지워버리겠다라고 해서 일괄해서 지운 걸로 보이는데 네. 지금 이게 이제 문서 제목만 봐가지고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이 정보를 그러면 산업부 공무원들이 앉아서 이걸 계속 무슨 언론 내 노출된 그러니까 뉴스로 나왔거나 아니면 관련 시민단체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뭐 그거를 찾아보거나 해서 만든 문서라고 하면은 뭐 법적으로 문제될 거는 없는데 산업부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했을까? 이게 다른 곳에서 수집된 정보를 만일 받은 거라고 하면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정보를 수집한 쪽은 어디며 그 어떤 방식으로 수집이 됐느냐 이런 것들은 더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사찰이라고 했을 때 갖는 기준이 있거든요. 네. 만일 그 기준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은 아까 저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뭐 우리 정권에는 사찰 DNA라는 건 없다고 말했던 네. 그 정권 입장에서는 낯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큰 그 인권적인 문제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이거를 사찰이라고 꺼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뭐 문서 그렇죠. 제목만 갖고 하지만 궁금한 건 그거다. 도대체 이 정보를 누가 수집했고 어떻게 네. 수집했느냐. 네. 일단은 검찰이요,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일 또 핵심 키 인물로 거론되는 사람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에요. 왜냐하면 이 동향 보고서 작성이나 네. 뭐 이런 지금 삭제된 파일들 복구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들과 지금 연관이 있느냐, 지시가 있느냐, 보고를 받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집중되겠죠, 조사가. 일단 그냥 단순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그 공무원 3명이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파일들을 본인들이 알아서 신이 내려서 갑자기 다 지웠다라는 건 그럴 현실적으로, 만한 설득력을- 그렇죠. 책임 면에서 지금 그렇죠? 벌써 좀 처벌받고 한 명, 둘은 구속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명도 본인의 범죄 사실을 좀 시인해서 영장이 발부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 위에서 이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해서 밤에 들어가서 새벽까지 이걸 지운 게 아니냐, 네.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조사도 좀 받은 상황이고요. 네. 조심스럽습니다만 검찰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라는 건 혐의 사실이 유무죄를 가를 정도는 아니라도 충분히 증거가 있고. 증거가 있어야 이제 영장 청구도 가능하고 그렇죠. 발부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수사의 핵심은 어찌 보면 이 윗선으로 올라갈 때 어디까지 가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이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지웠다는 530개의 파일 제목이 지금 논란이 되고 또 더 큰 이야기로 지금 확산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세 분 여기서 오늘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